각각의 글자는 영어로 된 숫자의 첫 글자입니다. 1은 O, 2는 T, 3는 T, 그러고 나서 4, 5 등등. 마지막은 10을 의미합니다. 그러니 다음 4개는 E, T, T, F, 11, 12, 13, 14이에요. 문이 찰칵하고 열립니다. 그럼 가볼까요? 크고 어두운 방에 들어왔습니다. 방에 가득한 양초에서 모든 빛이 나오고 있어요. 문제는 문이 4개인데 여러분은 어떤 문을 택해야 할지 또 모른다는 거죠. 갑자기 문이 열리고 4명의 사람이 방으로 걸어 들어옵니다. 남자 2명, 여자 1명과 10대 소녀 1명이에요. 그들은 자신이 모두 죄수라고 하고 3명은 흡혈귀라고 합니다. 누구를 믿어야 할까요? 두 번째 사람을 믿어야 해요. 그 사람만이 촛불의 빛 아래에서 그림자를 들이우고 있어요. 나머지 3명은 그렇지 않으니 흡혈귀인 것이 분명하죠? 그래서 그 남자에게 달려가서 등 뒤로 문을 닫습니다. 이렇게 시간을 조금 벌 수 있을 거예요. 하지만 흡혈귀가 여러분을 쫓고 있으니 서두르세요. 달리는 중 그 남자는 자신이 적어도 여기에 3일 동안 있었다고 말합니다. 다음 장애물은 혼자서 해결할 수 없었던 것이기 때문에 빠져나올 수 없었다고 합니다. 한 번의 시도만 가능하고 실패하면 24시간 동안 출구가 막힙니다. 마침내 여러분은 로봇이 지키고 있는 다른 문을 마주하게 됩니다. 로봇이 이곳을 지나가려면 비밀번호를 대라고 합니다. 어려운 점은 매번 암호가 다르다는 거예요. 남자는 방에 숨어 있을 때 흡혈귀들이 이곳을 지나가는 것을 2번 보았다고 말했습니다. 처음으로 로봇이 12라고 말했고 흡혈귀는 6이라고 말했습니다. 다른 때 로봇은 6이라고 말했고 뱀파이어는 3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번에 그가 로봇에게 다가가자 로봇은 8이라고 말했고 그는 4라고 대답했지만 로봇은 그를 보내주지 않았습니다. 정답이 아니었고 문은 막혀버렸죠. 여러분은 고개를 끄덕이고 로봇에게 다가갑니다. 로봇이 4라고 합니다. 정답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4입니다. 규칙은 숫자를 둘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영어 단어의 글자 수를 말하는 거였습니다. 정답을 맞췄네요. 로봇이 문을 열고 여러분을 내보냅니다. 또 다른 어두운 방입니다. 그 안으로 들어섰더니 배고픈 개 8마리에 둘러싸이게 됐어요. 테이블 가운데에 고기 케이크가 놓였는데 테이블이 너무 높아서 개들은 닿을 수가 없죠. 이들을 진정시키고 개밥이 되기 전 개들의 친구가 되기 위해서 여러분은 개들에게 케이크를 먹여야 합니다. 하지만 여기 문제가 있어요. 칼에 마법이 걸려 딱 3번만 자를 수 있습니다. 3번을 자르면 칼이 사라질 거예요. 임무는 케이크를 3번 잘라 동일한 8조각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한번 케이크를 반으로 자르면 2조각이 나옵니다. 그러고 나서 수직으로 한 번 더 자르면 4조각을 얻습니다. 마지막으로 케이크를 가로로 잘라 4조각을 한 번에 2조각으로 나누어야 합니다. 정말 잘했어요. 이제 모든 개들에게 케이크를 한 조각씩 주고 즉시 이곳을 떠나세요. 문으로 달려가 문을 잠갔습니다. 다시 터널에 들어갔는데 이번에는 빛이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벽에 손을 대고 어둠 속에서 움직이며 방향을 찾고 있습니다. 적어도 30여 분을 그렇게 걸었더니 마침내 빛을 보게 됐어요. 빛을 향해 달려갔더니 암호가 필요한 거대한 문을 또 발견하게 됩니다. 다행히도 힌트가 또 있어요. 하지만 2 질문이 하나씩 나타날 것입니다. 비밀번호를 얻으려면 2가지 문제를 모두 해결하고 답을 조합해야 합니다. 준비됐나요? 28일이 있는 달은 몇 개나 있나요? 당연히 12달 모두입니다. 좋아요. 다음, 여기 연속된 초성 치읓, 비읒, 시읒, 이응, 지읒가 있습니다. 나머지 2 글자는 무엇일까요?
치읓은 초, 비읍은 분, 시옷은 시간, 이응은 일, 지읒은 주입니다. 그래서 다음 글자는 월의 이응, 년의 니은입니다. 전체 비밀번호는 12 이응 니은이에요. 문을 찰칵하고 열리고 여러분은 밖으로 나왔어요. 드디어 말이에요. 진짜 공기와 햇빛이에요. 하지만 무슨 일이 일어났고 이제 무엇을 해야 할지 생각하기도 전에 경찰관이 다가옵니다. 그와 함께 있는 두 여자는 머리에 종이백을 쓰고 있습니다. 혹시 존스 씨세요? 라고 경찰관이 묻습니다. 여러분은 그렇다고 대답합니다. 하지만 그 경찰관은 미심쩍어하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당신이 다른 사람인 척하는 범죄자가 아니라고 확신할 수 없으니 테스트를 해야겠어요. 이 여자 중 한 명이 당신의 신부예요. 누군지 맞춰보세요. 그리고 마침내 여러분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었는지 기억이 났어요. 바로 여러분의 결혼식 날 아침이었어요. 결혼을 하려다가 지하 감옥에 갇힌 걸 알게 되었던 거죠. 문제는 여러분이 아직 예비 신부의 웨딩드레스를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옷이 맞는지 알 수 없어요. 다른 방법이 없을까요? 잘 생각해보세요. 얼굴을 가린 이 여성들은 완전히 똑같아 보입니다. 시간이 별로 필요 없었어요. 여러분은 이 여자 중 한 명이 이미 결혼 반지를 끼고 있다는 것을 알아차렸습니다. 여러분과 예비 신부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으니 결혼 반지가 있어서는 안 되죠. 그리고 반지를 끼지 않은 사람이 신부였어요. 축하해요. 여자는 종이백을 벗었고 정말 여러분의 예비 신부였어요. 여러분 뒤에서 문이 열리면서 흡혈귀들이 걸어 나옵니다. 소리를 지르려고 하는데 흡혈귀가 가발을 벗어버리네요. 여러분의 친구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장난이었나요? 네, 그랬죠. 하지만 화내지 마세요. 그래도 재미있었잖아요. 그것들을 회수할 방법이 없었어요. 데이브가 그곳에서 몇 시간이나 기다려야 할까 걱정하기 시작했을 때 지나가는 차가 그를 돕기 위해 멈췄어요. 데이브는 운전기사에게 문제를 설명했고 그 남자는 데이브가 무엇을 해야 하는지 즉시 알았어요. 데이브는 타이어를 아주 빨리 갈아 끼우고 차를 제대로 수리하기 위해 가장 가까운 정비소로 향했어요. 그 남자가 데이브에게 한 충고는 무엇이었을까요? 간단해요. 그는 데이브에게 나머지 3개의 바퀴에서 너트를 하나씩 빼서 새 타이어를 고정하는 데 사용하라고 말했어요. 지구상의 모든 사람들이 동시에 하고 있는 한 가지 일을 말해보세요. 나이가 드는 거죠. 월요일 아침 회계사의 금고에서 많은 돈이 없어졌습니다. 그때 3사람이 사무실에 있었어요. 회계사인 케이트는 화장실에 가기 위해 몇 분 동안 자리를 비웠다고 말했어요. IT 관리자인 워커는 점심 먹으러 나갔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했어요. 청소부 피트는 당시 2층을 청소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있나요? 워커예요. 점심시간이라고 했지만 그때는 아직 아침이었어요. 오후에 3사람이 테사의 옷가게를 방문했습니다. 이 3사람이 그날 가게에 온 유일한 손님이었어요. 첫 번째 사람은 벨트와 지갑을 샀어요. 두 번째 사람은 드레스를 샀어요. 그리고 세 번째 고객은 모자를 샀어요. 그중 한 명은 범죄자였고 테사는 즉시 그들을 경찰에 신고했어요. 범인은 누구이며 테사는 어떻게 알았을까요? 세 번째 사람이 $1000짜리 지폐를 주었지만 그런 지폐는 존재하지 않아요. 할로윈에 캐리는 동네에서 가장 으스스한 집을 방문하기로 했어요.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등 뒤로 문이 잠겼습니다. 다행히도 3가지 출구가 보였어요. 하지만 첫 번째 문 뒤에는 독사가 있었어요. 두 번째 문 뒤에는 유독가스가 있었어요. 세 번째 문 뒤에는 큰 호수가 있었어요. 어느 문을 선택해야 할까요? 마지막 문이요. 그냥 호수예요. 헤엄쳐서 건널 수 있어요. 로스앤젤레스 공항에서 경찰은 물건을 밀반입한 남자를 찾고 있었습니다.
경찰이 그 남자에 대해 알고 있는 유일한 세부 사항은 수염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경찰은 다른 나라에서 막 도착한 한 무리의 사람들을 막았어요. 형사들은 수염을 기른 세 남자를 발견하고 그들을 신문했습니다. 톰은 런던에서 막 도착했다고 했어요. 출장이었어요. 두 번째 남자 로베르토는 여자친구를 만나러 스페인에서 왔다고 했어요. 그리고 세 번째 남자 피에르는 프랑스에서 왔고 휴가 중이라고 했어요. 형사들은 범인이 누구인지 알아내기 위해 비행기표를 확인할 필요도 없었어요. 여러분 생각은 어때요? 피에르가 틀림없어요. 보세요. 그 남자는 짐을 가지고 있지 않지만 휴가로 LA에 왔다고 했어요. 노아는 경찰에 누군가가 전날 밤에 그의 빨간 오토바이를 훔쳤다고 신고했습니다. 그의 차고에서 사라졌어요. 경찰이 수색에 나섰고 주요 용의자 3명을 추적했습니다. 노아의 오토바이를 훔친 사람은 누구일까요? 오른쪽에 있는 이 남자예요. 자세히 보세요. 그의 오토바이는 칠해져 있습니다. 하지만 페인트층 아래에서 빨간색을 볼 수 있어요. 그걸 훔친 후에 다른 색으로 칠한 게 틀림없어요. 여러분이 범인을 잡았어요. 잘했어요. 산드라는 범죄를 신고하기 위해 경찰서에 갔습니다. 쇼핑몰 화장실에서 화장을 고치고 있었는데 뒤에서 누군가가 다가와 머리를 때렸다고 했어요. 경찰관은 강도에 대해 기억나는 것이 있는지 물었지만 그녀는 범인이 뒤에서 접근했기 때문에 아무것도 보지 못했다고 말했어요. 경찰관은 산드라를 집으로 보내고 신고를 접수하지 않았어요. 왜죠? 그 여자가 화장을 고쳤다면 거울을 보고 있었을 거예요. 뒤에서 다가오는 사람을 봤다는 뜻이죠. 거짓말이 틀림없어요. 그레이스에게는 7명의 아들이 있고 모두에게 여동생이 있습니다. 그레이스에게는 총 몇 명의 아이들이 있을까요? 정답은 8명이에요. 만약 각 아들이 같은 여동생이 있다고 가정한다면 7남 1녀예요. 총 8명의 아이들이죠. 안나는 초콜릿 공장을 운영하고 있고 모든 고객들에게 특별한 거래를 제공해요. 누구든 초콜릿 포장지 5개를 초콜릿바 1개로 교환할 수 있어요. 로버트는 2주 동안 포장지를 모았고 77개를 모았어요. 그가 안나에게 받을 수 있는 초콜릿의 최대 수는 몇 개일까요? 로버트는 총 19개의 초콜릿을 받을 수 있어요.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우선 77개의 포장지를 15개의 초콜릿으로 교환하면 2개의 포장지가 남아요. 그러고 나서 새로운 15개의 초콜릿바의 포장지를 3개의 초콜릿으로 더 교환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그는 남은 2개의 포장지와 새로운 3개의 포장지를 사용하여 초콜릿바 하나를 더 얻을 수 있어요. 15 더하기 3 더하기 1은 19예요. 올리버는 책상에 앉아 재택근무를 하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올리버의 머리를 때렸습니다. 그는 가장 가까운 병원으로 옮겨졌어요. 한편 경찰은 의심이 가는 용의자를 찾았어요. 모두 올리브의 이웃이었어요. 아멜리아는 오전 내내 공원을 걷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헨리는 스튜디오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었지만 아무 소리도 듣지 못했다고 했어요. 제이콥이 차를 수리하고 있다고 했어요. 소피아는 지난 3시간 동안 목욕을 했다고 대답했어요. 누가 거짓말하고 있을까요? 자, 이 사람들의 손을 보세요. 헨리와 제이콥은 아마도 활동 중에 장갑을 끼고 있었을 것이고 그래서 손이 깨끗할 거예요. 하지만 이 여자도 빨간 머리니까 이 사람이 아마 그녀의 엄마일 거예요. 어쨌든 아만다는 엄마의 머리색을 알고 있을 테니까 여기서는 안전해요. 지역 경찰은 자신들의 작은 마을이 침략당했다는 정보를 듣게 됐어요. 경찰관들은 사람들의 신분증을 요구하며 순찰하기 시작했어요. 제가 하나씩 보여드릴 테니까 누가 수상해 보이는지 정하셔야 해요. 예를 들어 이거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남자의 생년월일을 보세요. 아니요, 이건 확실히 진짜 신분증이 아니에요. 여기 또 다른 게 있어요. 이 여자는 어떤가요?
그녀의 거주지를 보세요. 그냥 어떤 장소의 이름일 뿐이에요. 주나 국가에 대한 언급은 없네요. 아니요, 이 사람도 의심스러워요. 다음 사람은 이 젊은 여잔데 여기 그녀의 신분증이 있어요. 뭔가 수상쩍은 게 보이시나요? 괜찮은 것 같은데요? 저라면 보내줄 거예요. 여기 또 있어요. 이 사람은요? 이번에는 사진에 주목해주세요. 모든 문서 사진의 배경은 흰색이어야 해요. 이건 정식 발급된 신분증이 아니니까 의심스럽다고 봐야겠어요. 마지막 용의자예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우리가 걱정해야 할 게 있을까요? 아니요, 괜찮아요. 보내줍시다. 부유한 리드 부인은 매주 자기 집을 청소해줄 사람을 찾고 있었어요. 그녀는 3명의 지원자를 초대했고 그들에게 왜 그 일을 하고 싶어 하는지 물었어요. 아멜리아는 친구들과 함께 다른 주로 여행을 가기 위해 여름 동안에 돈을 좀 벌고 싶다고 말했어요. 콜트는 엄마가 하루 종일 비디오 게임 하지 말고 여름엔 뭔가 좀 하라고 강요했다고 말했어요. 다니카는 돈이 한 푼도 없어서 살아남기 위해 돈이 필요하다고 말했어요. 그들이 떠났을 때 리드 부인은 자신의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진 걸 봤어요. 그녀는 지원자들 중 한 명이 그걸 훔쳤다고 추측했죠. 그래서 이들을 다시 초대했어요. 이들을 자세히 보시고 누가 도둑인지 알아내보세요. 다니카예요. 자기는 빈털털이라고 했었어요. 그녀가 여기에 마지막으로 왔었을 때 낡은 옷을 입고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그녀를 보세요. 새 옷, 금귀걸이, 그리고 아이폰을 갖고 있네요. 목걸이를 훔쳐서 팔았나 봐요. 눈 내리는 겨울날, 경찰은 이웃집 중 한 채가 털렸다는 전화를 받았어요. 한 형사가 그곳에 사는 사람들을 방문했지만 모두들 날씨 때문에 집에만 있었다고 말했어요. 그럼에도 형사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지 알았죠. 이 사람이 주요 용의자가 됐어요. 그게 누구죠? 이 집에 사는 사람이 틀림없어요. 그는 집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하지만 분명 이미 차도에 눈이 쌓인 후에 차를 주차했어요. 그러니까 그 차는 잠시 자리를 비웠다는 거겠죠. 왜 거짓말을 했을까요? 또 다른 날 또 다른 범죄예요. 사업가인 스펜서 씨가 강도를 당했어요. 그는 침실에 현금이 가득한 육중한 금고가 있었다고 말했죠. 이제 금고는 사라졌고 그는 심지어 자기가 금고를 소유했었다는 증거도 없을 것 같다고 걱정했어요. 하지만 한 형사는 스펜서 씨에게 그 말을 믿는다고 했고 자세한 내용을 물었어요. 형사는 사업가가 거짓말쟁이가 아니란 걸 어떻게 알았죠? 보세요. 바닥에 움푹 패인 자국이 있어요. 진짜 뭔가 무거운 게 정말 오랫동안 있었나 봐요. 작은 마을에서 또 강도 사건이 있었어요. 그리고 주요 용의자는 피해자의 오랜 친구였지만 적이 된 전 사업 파트너인 데이먼이었어요. 다음 날 8월 7일 경찰은 데이먼을 방문했어요. 그는 집에 없었어요. 전화로 그에게 연락이 닿았을 때 데이먼은 자신이 그리스에서 휴가 중이고 일주일 전에 떠났다고 말했어요. 경찰은 그의 아파트를 조사했어요. 형사가 주위를 둘러보았을 때 그는 데이먼이 최근에 떠났다는 걸 깨달았어요. 어떻게 알았을까요? 벽에 있는 달력을 보세요. 범행 당일인 8월 6일이라고 적혀 있어요. 데이먼이 정말로 그 전주에 떠났다면 그의 달력은 어제가 아니라 그가 떠났던 그날로 되어 있어야 해요. 작은 마을에서 누군가가 동네 가게의 치킨 너겟들을 다 훔쳐갔어요. 가게 주인은 경찰을 불렀고 그들은 조사를 시작했어요. 용의자는 3명이 있었어요.
존스 씨는 그때 이미 직장에 있었다고 말했어요. 콜린스 씨는 자기 가족은 채식주의자라고 말했어요. 그래서 자기는 치킨 너겟에 관심이 없다고 했죠. 마틴 씨는 경찰이 방금 자기를 깨웠다고 말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죠? 도둑은 콜린스 씨예요. 자기 가족들은 채식주의라고 말했었죠? 하지만 보세요. 닭을 키우네요. 의심스러워요. 누군가가 작은 마을에서 자전거를 훔쳤고 경찰은 그걸 찾기 위해 열심히 일하고 있었어요. 3명의 주요 용의자가 있었는데 모두 10대였어요. 에바는 친구들과 외출했다가 방금 집에 돌아왔다고 말했어요. 브라이언은 엄마가 울타리를 칠하라고 시켰고 자기는 그걸 하고 있었다고 말했어요. 캘럽은 동생이랑 정원에서 놀았다고 했어요. 누가 거짓말을 했죠? 브라이언이요. 보세요. 울타리는 빨간색인데 옆에 있는 잔디에는 얼룩이 없어요. 그러니까 울타리가 새로 칠해진 것 같지는 않네요. 아이코와 델라는 자매예요. 아이코는 빈털털이었어요. 아이코는 델라에게 돈 좀 빌려달라고 부탁했지만 델라는 거절했어요. 몇 분 후 델라는 아래층으로 내려갔고 아이코는 델라의 책상 위에 $20 지폐가 있는 걸 봤어요. 그래서 그걸 챙겼죠. 일주일 후에 돌려줄 의도로 말이에요. 델라가 돌아와서 돈이 어디에 있는지 물었을 때 아이코는 갑자기 안으로 돌풍이 불어서 지폐가 창문 밖으로 날아갔다고 말했어요. 델라는 그녀의 말을 믿지 않고 그녀에게 돈을 돌려달라고 했어요. 어떻게 거짓말인 걸 알았을까요? 돌풍이 방 안으로 불었다면 밖으로 날아갈 수 있는 건 없어요. 테이블에서 바닥으로 떨어질 순 있지만 그 반대는 안 돼요.